선조 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0일 애민 첫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전라도 관찰사 박홍로가 치게 하였다. 진원 현감의 첩정에 10월 19일 묘시에 지진이 있었는데 서쪽으로부터 북쪽으로 가다가 그쳤고 사시에 또 지진이 있었는데 북쪽으로부터 서쪽으로 가다가 그쳤다. 지축이 고요하지 못하니 변괴가 비상하다 하였습니다. 사시는 논한다. 춘추시대의 일식과 지진이 자주 기재되어 한두 번 기록된 것이 아닌데도 성인이 그대로 두고 삭제하지 않은 까닭은 진정 그때의 임금이 경계하고 조심하게 하고 또 후세의 경계로 삼게 하고자 하는 뜻에 쓰였다. 지금 세상은 비단 춘추의 경우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갖가지 천재가 전보다 세곱이나 되니 쓸만한 것을 이루 다 적을 수가 없다. 그러나 천변이 일어나는 것이 어찌 부질없이 그러한 것이겠는가. 천심이 반드시 우리 전하를 인해하므로 특별히 제1을에어 경고하여 임금이 몸을 편히 두지 못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위태한 것이 편안하게 바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성상을 수행하는 방도가 과연 참된 것으로 하늘에 응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날을 보면 위아래가 여유작작하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세월을 보내고 한 적을 잡거나 한 장수도 잡은 적이 없으니 적이 왔다는 말만 들으면 달아나는 것을 상책으로 여김으로 말만 크고 계책만 좋을 뿐이니 국가가 어떻게 되고 백성이 어떻게 되며 종묘사직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척이 재앙은 덕을 이기지 못하니 임금은 덕을 닦아야 한다고 하였고 서경에 착하지 않은 일을 하면 온갖 재앙을 내린다 하였으며 시경에 하늘은 밝아서 너가 노는 데에도 미친다 하고 또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여 감히 게을리하지 말라 하였다. 지금 성상이 하늘을 대하여 회복할 뜻을 날카롭게 하는 방도가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이 외에 어디 있겠는가.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0일 애민 두번째 기사 조선국왕이 긴급한 외정에 관한 일로 보낸 주문은 이러하였다. 의정부의 장계에 지금 외정이 이미 변하였으므로 화를 장차 헤아릴 수 없다. 대신 황신 등이 알려온 소식은 이미 연유를 갖춰 자문을 보내어 비보하긴 하였으나 중간에서 지체되는 일이 있어 사기를 그르칠까 염려된다. 그러니 전의 사연을 상세히 살펴서 총독 군문에게 다시 이자하되 합당한 배신 통사 등 관원을 차출하여 밤을 새워 가져가서 본국의 위급한 사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먼저 절강의 군사를 징발하는 허락을 받아 같이 돌아와 상응케 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연유를 갖추어 아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먼저 올해 11월 6일 사시에 책사를 수행한 배신, 황신, 박홍장 등이 일본 서계의 난고야 지방에서 돌아와 본디 데려갔던 원역, 조득수, 박정호 등을 밤새워 보내어 치게 하기를. 올해 윤 8월 18일에 신들이 일본 땅 사포에 나아가서 곧 정사, 부사의 거처에 머물렀다. 적장 조우신이 본국 통사 거처에 가 머물렀다. 적장 조우신이 본국 통사 박대근에게 말한 것을 들으니 관백이 고집하기를 조선은 당초에 일본이 길을 빌어 통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뒤에 16역이 두 나라를 조화하여 전쟁을 그치게 하려는데 조선은 곧 빌러 오지 않았으니 이제 책사를 먼저 보내고 조선의 사신은 잠시 머물러 두어 설파해야겠다고 했다 하였다. 이달 29일에 양사가 오사포로 떠나서 9월 2일 관백과 만나고 4일에 사포로 돌아왔다. 6일 한밤중에 조신이 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어제 16역이 철병, 통호 등에 관한 일을 상의하였는데 관백이 욕설하기를 천조는 사신을 보내어
나를 책봉하였으므로 내가 우선 참겠으나 조선은 결코 화친을 허락할 수 없으므로 나는 다시 전쟁하기를 바랄 뿐이다. 천사도 오래 머무를 것 없으니 내가 곧 배를 타도록 하라. 내일 곧 배를 타도록 하라. 나는 병마를 다시 징발하여 조선에 가서 전쟁하겠다 하고 이어서 청정동을 급히 불러 동병할 날짜를 상의하였다고 하였다. 이달 8일에 양 정사가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오늘이나 내일 배를 타야 할 것이니 배신도 행리를 수습하여 나를 따라 같이 가서 국왕 앞에 돌아가야 한다. 내일 천조에 알려야 하는데 이렇게 아뢰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큰일을 그르칠까 염려된다 하였다. 이달 9일에 조신이 와서 말하기를 어제 듣건대 청정이 관백에게 아뢰기를 이제 내가 다시 가면 조선이 왕자를 보내어 빌려 오게 하겠고 저들이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면 두 왕자를 잡아오겠다고 하니 관백이 청정 등 네 장수에게 명하여 먼저 떠나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큰 군사가 뒤따라 징발될 것이라고 하였다. 본국에서 잡혀간 사람이 염사근이 신에게 몰려 알려주기를 어제 적승 장승이 나에게 말하기를 관백이 왕자가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더욱 성내어 처음에는 사신을 책살하려 하였으나 나와 삼성 등이 겨우 구제하였다. 만일 청정 등이 이미 분부를 받았으므로 올 겨울 전에 바다를 건너갈 것이고 큰 군사가 또 내년 2월에 한꺼번에 징발되어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달 본관 등의 장계에 신들이 원역과 함께 두 책사를 따라 난고야 지방에 머물러 순풍을 만나 건너가려고 기다렸다. 그때의 적장 정성이 사은 표문을 찾으러 관백에게 갔다가 그제야 돌아왔는데 그 중국에 바치는 별폭 안에 쓰기를 지난해 조선의 사절이 와서 잔치하였을 때부터 하정을 잘 알고도 끝내 천조에 아뢰지 않았고 그 뒤에 무례한 일이 매우 많았으니 그 죄가 하나요. 조선이 맹약을 어겼으므로 정토하여 군중에서 두 왕자와 부처 이하를 사로잡아 갔으나 심도 지휘가 칙명을 전하였으므로 너그러이 용서하였다. 따라서 곧 먼저 살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분수인데 천사가 바다를 건너온 뒤에 몇 달을 지났으나 그 죄가 둘이요. 몇 달을 지냈으니 그 죄가 둘이요. 대명과 일본의 화교가 조선의 반간으로 인해 몇 해나 지속되었으니 그 죄가 셋이다. 우리나라의 군사가 노고하고 세월을 오래 보내게 한 것이 처음에는 황도의 계략인 줄 알았으나 조선이 천사보다 뒤져서 온 것만 보아도 조선이 일마다 속이려고 꾀한 것을 잘 알 수 있다. 사사건건 죄를 지은 것이 한둘이 아닌데 대명에서 정벌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정토할 것인가 대개 또한 칙명에 따라 할 것이다 하였으므로 백께서 연유를 갖추어 아랜다 하였습니다. 또 이날 본관의 측의 신들이 사계가 급하다고 생각하여 돌아갈 배를 몰래 구해서 조덕수 등을 먼저 보내어 적중의 사정을 구두로 알리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덕수, 박정호 등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두 책사와 관백이 만날 때에는 본국의 역관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본국에서 잡혀간 사람과 따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본국에서 잡혀간 사람과 따라다닌 방자 등이 말하기를 관백이 책사를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을 때 신부사가 철병 등의 일에 응급하니 관백이 성내고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책사가 고파하고 거처로 돌아왔다. 신부사가 또 행장을 시켜 전항의 일들을 가서 강구하게 하였더니 관백이 성내며 심유경은 일본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꾀하지는 않고 조선만을 위하여 꾀하였으므로 내가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욕하였고 또 중국 사신이 돌아가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두 책사가 이튿날 아침에
사포로 돌아왔다 하였습니다. 또 살펴보니 이날 3일 살펴보니 먼저 이달 3일 배신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김응서의 지게에 10월 23일 외노 임시고가 말하기를 청정이 관백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이제 한번 조선에 나아가면 쉽게 평정할 수 있으니 강화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관백이 큰 군사를 징발하여 내보내려 하였는데 행장이 군사를 일으키는 시기를 늦추려고 우선 천사의 행정을 지연시켰다. 또 이런 소식이 조선에 먼저 전해질까 염려하여 소문내지 못하게 하고 오랫동안 발보를 막았다 하였기에 이 말에 따라 연유를 갖추어 아랜다 하였습니다. 이제 위의 사인에 따라 당직이 살피건대 이 적은 흉계가 매우 세밀하고 변동이 많아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번에 책사가 그 나라에 가서 요령을 얻지 못한 채 문득 돌아오기를 재촉받았으니 그 하는 짓을 보면 도리어 어그러지고 오만하기가 더욱 심합니다. 지금 청정 등 네 적장이 바다를 먼저 건너 오고 또 큰 군사가 뒤따라 징발되어 올 것인데 우리나라는 경성으로부터 남으로 부산 일대까지 지방이 잔파되어 방비가 전혀 없으니 저기 경병으로 갑자기 오면 화가 장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전라도는 당초 병화를 면하였으므로 저기 넘보는 것이 오히려 이곳인데 다시 안으로 침입하여 전적으로 요해지를 차지하고 운거하면 그 형세가 호대해져 제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적의 군사가 갑자기 닥치는 것이 조석 사이에 달리어 눈썹을 태우듯 일이 급해졌으므로 조금 더 늦추어 조금만 늦어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을 다시 살피건대 구릉이 험조하여 논이 섞여 있는 곳이 많으므로 보병을 쓰는 것이 편리하고 기병을 쓰기에는 불편합니다. 바라건대 귀원부에서는 빨리 상의하여 먼저 유진한 절강 군사 3,4천 명을 급히 보내 요해지에 주차하며 성원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기 중국군이 이미 나왔다는 말을 듣고 아마도 끓이는 바가 있어 지체할 것이니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계책을 세울 수 있고 중국군의 큰 군사도 차례로 조발하여 반드시 소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인은 이미 연유를 갖춰 자문을 만들어 군문의 야불수에게 인신을 주어 각별히 영마로 달려가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위의 사인을 당직이 살피건대 지금 외정이 이미 변화했으므로 화가 장차 헤아릴 수 없을 것인데 배신 황신 등이 알려온 소식은 이미 연유를 갖추어 자문을 만들어 비보하였으나 중간에서 지체되어 사기를 걸었을까 염려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존망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범상하게 보아 넘길 수 없으므로 위의 사인을 상세히 살펴서 다시 자문을 보낸 내용을 번거롭게 운운했고 또 본국이 들은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살피건대 이 적은 본디부터 반복무상하여 정절이 잘 변합니다. 당초 우리나라의 통신 배신을 바랄 때에 신은 본디 한 배신을 보내는 것이 저들의 끝없는 욕심을 막을 수 없고 책봉하는 일에 방해만 되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신이 보내지 않으면 저들이 고집하여 말할 거리를 주기에 알맞기 때문에 삼가 병부가 자문으로 알린 사리에 따라 곧 자출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씨는 저경에 오래 있으면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보내고 부관으로는 대진하였던 장관 박공장을 보내되 다 벼슬을 높여서 제때에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신은 또 흉악한 저들이 반드시 병위를 의지하여 요구하고 협박하는 것이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하여 그 흉봉을 거두게 될 이치도 반드시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사가 황령으로 임하면 만에 하나라도 결정되어 한두 해 동안 무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지금 배신, 황신 등의 치계를 보면 책사의 행리도 조용히 일을 끝내지 못한 상태여서 마침내 저들에게 돌아가기를 재촉받고 말았으며 별표고의 말에 있어서는 깔보는 것이 더욱 심하기까지 합니다. 저들이 천위 아래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배역스러운데 더구나 신의 약한 나라가 어찌 저들의 셈 안에 들 수 있겠습니까? 요컨대 저적이 바라는 것은 실로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데 있으나 거리는 것은 중국의 구원이 지극한 것이니 마치 쥐를 잡으려다가 그릇을 깰까 두려워한다는 말과 똑같은 형세입니다. 이제는 넌저시 농간할 생각을 품고 다시 광기를 부리되 소방의 주위를 두루 세워 마치 천조의 명을 여쭈보려는 듯이 하니 그 흉악하고 교활한 것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청정 등 내에 적장이 바다를 건너 먼저 오고 큰 무리가 또 뒤따라 징발되어 오려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민은 화살에 다친 새와 같아서 소리만 듣고도 의구하여 짐을 싸매고 일어서려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경성으로부터 남쪽으로 부산까지의 일대는 지방이 잔파되어 방비가 아주 없으며 또 전라도는 병화를 조금 면화했으나 적이 만약에 안으로 침입하면 사기가 매우 급하여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성하에 닥쳐올 것이니 신은 멀리 있는 물이 가까이 있는 불에 미치지 못하여 우리나라가 얼마 안 가서 망할까 염려됩니다.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특별히 해부에 명하여 빨리 구획함으로써 큰 군사를 징집하여 밤새워 나오게 하고 한편으로는 산동 등 부근의 양식을 운반하여 제때 구제하게 하소서. 신이 다시 살피건대 적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주사이니 이어서 절, 직, 복근 등의 주사도 아울러 징발하여 소방의 한산 등의 수병과 협동하여 바다 의기에서 막음으로써 적의 후로를 끊고 수력이 병진하여 기필코 일거에 소탕하게 한다면 도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신이 매우 두려운 은혜를 받고도 보답할 계지가 없는데 이제 또 형세가 궁하고 힘이 약하여 다시 호소함을 면하지 못하니 마음 아프고 답답하여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선조시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간원의 차자를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적이 이미 명약을 깼으니 다시 흉독을 부리리라는 것은 환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병력이 단약하여 감당할 수 없으니 구구한 계획도 다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간신히 의리를 거론하여 차자를 올려서 성을 뒤에 지고 한번 결전하여 죽음 속에서 살 길을 찾고자 하니 이것은 본디 죽을 힘을 다하여 떠나지 않는 의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과 함께 살 수 없다는 뜻을 사방에 고하고 또 친정한다는 분부를 내려 몸소 탁건을 매시라는 말들은 모두가 종사를 위한 지극한 계책이므로 오늘날 군신 상하가 유념해야 할 바이니 입대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재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시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1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윤단무를 좌부 승지로 우준민을 우부 승지로 성대업을 회령부사로 윤안성을 온성부사로 삼았다. 선조시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고급 청병 주문사 정기원 서장관 유사원이 떠나려 하니 정기원에게 전교하였다. 이 일은 매우 급하니 밤낮을 가리지 말고 빨리 길을 곱잡아 가라. 선조시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는 14일에 해주 행궁의 장태를 간심할 일과 군기를 실어갈 쇠마 20필을 대령할 일 그리고 선정관 허정과 내광 같이 다녀올 일을 병조에 이르라. 사실은 논한다. 적이 움직이기도 전에 미리 스스로 달아나면 도하가 소요하여 장차 성을 비우게 될 것이니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러한 것인가?
어리석은 백성이 본받는 것은 사대부인데 사대부가 먼저 독려하고 조정이 보는 것은 임금인데 궁금이 더욱 심하다. 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말하면 마땅한 때가 아니고 군기에 대한 일도 명목이 없는데 위에서 이렇게 하니 어떻게 백성을 막겠는가. 신은 적을 쳐서 원수를 갚는 실체가 반드시 여기에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성의 민심이 날로 더욱 동요하는데 이러한 때 중국군 1, 2천이 제때 경성에 진주할 수만 있다면 성세가 미치는 바는 비단 경성의 백성만이 아니라 하삼도의 군민의 뜻도 다 의지할 때가 있을 것이고 흉적이 들으면 또한 반드시 꺼리는 바가 있어 감히 쉽사리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혹 중국군이 오는 것이 조금 늦어서 도성이 모두 비게 된다면 구제하려 하더라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군사를 청하는 자문은 이미 보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신이 청하는 것은 결코 호도사가 발마로 급히 알리는 것만 못하니 오늘 김명원으로 하여금 호도사에게 가서 이 뜻을 상세히 진술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1, 2천의 군사라도 빨리 달려가 나와서 형세를 일으켜 인심을 진정하게 하고 큰 군사는 뒤따라 나오도록 호도사에게 간절히 고하여 날마다 잇따라 발마로 고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2일 갑진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청려하는 일은 일각이 급한데 전일 이미 각도의 감사 병사에게 하유하기는 하였으나 게을리하여 그르칠 근심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도 제찰사 종사관 김용이 바야흐로 경상도에 있고 강첨이 바야흐로 전라도에 있으며 이 시발이 또한 충청도에 있으니 세도의 청려하는 일은 이제 이 사람들을 시켜 나눠 맡아서 검가하여 급히 시행하게 하고 시행에 뒤따라 도 제찰사가 내려가서 적간하게 하여 어기는 자는 군유를 엄중히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이 뜻을 김용, 강첨, 이 시발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판중추부사 윤두수 좌이정 김응남 지중추부사 정타 우이정 이원익 등이 청대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오시 초에 별전에 나아가 내 대신을 인견하였는데 승지 허성이 입시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비변사에 모여서 아랫사람들의 뜻을 상세히 듣고 고청대하려 하였으나 다만 날씨가 춥기 때문에 기사로 잠시 아래였었는데 비답이 엄준하여 신들이 참으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고 또한 이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어수선해지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직 바다를 건너오지 않았는데 인심이 먼저 동요하여 중국 사신의 양식을 장만하는 군사까지도 다 달아나고 장흥고도 종이를 진대하지 않아서 공사가 다 폐기되니 서울 사람들의 경동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시정 사람들이 이 때문에 동문에서 일제히 호소하여 경성을 지키기를 바란다 합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대가가 파천하면 도리어 임진년만도 못할 것이니 내전한 나가더라도 위에서는 반드시 성을 지킬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서울을 버리고 해주로 가면 조정이 멀어서 명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전이 먼저 강화로 가고 위에서 형세가 어쩔 수 없게 된 후에 강화로 가서 머무르시면 협조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오래 지체할 수 없으면 백길로 해주에 갈 수 있으며 아산창의 곡식도 날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포수의 처자도 강화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신이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충분히 생각해봤는데 국가의 대개는 오직 강화가 그래도 좀 낫겠습니다. 비변사 당상의 뜻도 이러합니다. 하고 정탁에 아뢰기를
해주의 저축은 겨우 200여석이나 강화는 하삼도에 통하므로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머무르시더라도 배만 갖추면 될 것이니 위에서 헤아리어 형세를 보아 처치하소서. 내전은 먼저 강화로 가는 것이 좋겠는데 소부신의 의견도 윤두스와 같습니다. 원컨대 각별히 체념하소서 하고 김응남이 아래기를 해주 산성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나 그것도 벌거숭이 상인입니다. 강화는 서울에 가깝고 하삼도를 통제할 수 있거니와 강화로 들어가지 않으면 경성은 버린 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기 아직 바다를 건너오지 않았는데 미리 독려하면 대사를 망칠 것입니다. 장차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형세가 급박해지면 군중에서 먼저 포수 살수의 처자를 보내어 안정시키고서 스스로 지키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윤두스가 아뢰기를 해주의 백성은 다 위에서 오시기를 바라나 국가의 큰 계책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함몰되면 다시 또 질 수 없고 인심이 옅어지면 다시 모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정탁이 아뢰기를 하삼도를 지키지 못하면 경성도 지킬 수 없고 경성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도도 지킬 수 없습니다. 강화는 경성에서 가까우며 아래로는 세 도에서 운반해 올 수 있고 위로는 대국의 원조가 있으니 경성을 보존하려면 반드시 강화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고 윤두스가 아뢰기를 외를 막는 데는 주사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들의 배는 본디 얄팍한데 장외에서는 더욱 빠르고 가볍고 빠르니 한번 포를 쏘고 나서 주사를 장문 포루에 들어가게 하고 원균으로 하여금 영등포를 지키면서 적선이 왔을 때 포로 맞서 치게 하면 아마도 편리할 듯 합니다. 하고 정탁이 아뢰기를 외적은 주사를 매우 두려워하니 이순신을 시켜 주사를 거느리고 치게 하면 청적의 선봉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고 적이 많아서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그들을 꺾고 패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호응원이 말하기를 요동의 군사 500명이 그일에 나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정탁이 아뢰기를 내전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라도 조용히 형세를 보아가면서 해야지 황급히 해서는 안 되니 이렇게만 하면 인심이 조금 안정될 것입니다. 하였다. 장이 이 모든 에 대해 입을 다물고 답하지 않았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아랫사람이 심정이 못 견디게 답답해합니다. 국가의 양식은 이곳만을 믿고 있고 다른 곳에는 저축한 데가 없는데 만일 이곳을 잃으면 평양에는 1천석의 곡식도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윤두스가 아뢰기를 평양에 있는 것은 600석뿐입니다. 하고 이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은 장차 남으로 내려갈 것인데 말머리에서 선문을 보내는 것은 갑작스러운 듯하므로 먼저 선문을 보내고 따라가려 합니다. 다만 도성이 어수선하고 위아래가 의심하니 신은 답답합니다. 반드시 상규를 떠나서도 자주 대신과 신하들을 만나서 한 집안의 일처럼 정의가 막히지 않고 애써 논의하여 궁중과 부중이 다 일체가 되어야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답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위의 마음에 통달하지 못하고 위에서는 아래의 뜻을 모르시니 온갖 하는 일이 헛해져서 합당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천재의 도리로도 서로 크게 통하지 않으면 만물이 그때 삶을 성취할 수 없는데 더구나 군신 상하 간에 정의가 서로 맞지 않고서야 이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윤두스가 아뢰기를 신이 아랫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연원과 배처는 당초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잔패되었는데 내전이 들어온 뒤부터 점점 회복하여 간다고 합니다. 당초에 내전을 반드시 들어오게 하려 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오로지 잔패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지금에 와서 보면 성녀가 지극히 원대하다 하겠습니다. 신들의 생각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하고 이 원익이 아뢰기를 위에서 깊고 멀리 생각하셔 인화를 보합하려 하심으로 이런 거조가 계셨을 것입니다. 소신이 남쪽 변방에 있을 때 통신하는 일은 반드시 무사하여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기미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지 못하여 하는 것이지
화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였으나 소신이 황공하여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신들에게 책임하지 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 어찌 싶은 좋은 일이라 하여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고 이 원익이 아뢰기를 지금 반드시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적이 오더라도 반드시 아무쪼록 막을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그들에게도 멸망할 형세가 있으니 어찌 그들만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겠습니까? 혹 낭패하게 되더라도 비변사로서는 내전도 나가지 않고 성 안에서 굳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개 인심이 안정되지 못해서 더욱 너무 일찍부터 독려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기를 맞이 않는다면 장차 성을 비우게까지 될 것이니 중국군이 나왔을 때 관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나라의 한 명맥은 지탱할 수 없으니 중전이 국도를 떠나더라도 혹 동군과 대신이 모시고 있으면서 유지하고 진정하여 국도를 보존할 방도를 생각한다면 혹 패하더라도 어찌 오래 버틸 형세가 없겠습니까? 이런데도 어찌 꼭 망하는 대로 나가야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만 중국에 의지하여 편안하기를 바라면서 저기 곧바로 서로로 향하게 한다면 여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보존하려고 한들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억남이 아뢰기를 위에서 동군과 함께 경성에 그대로 계신다면 나라의 명맥을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성에만 저축한 양식이 있는 만큼 여기를 버린다는 것은 좋은 계책이 못됩니다. 그만둘 수 없다면 내전을 강화로 가게 하고 사방의 의사를 불러 모은다면 어찌 감격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하고 이 원익이 아뢰기를 나라의 명맥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 위에서 반드시 좋은 처치를 강구하여 부지할 방도를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에서는 대국에 의지하여 편안하기를 바라더라도 대신을 시켜 성을 지키게 하며 그런 대로 와해하여 무너질 근심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장관과 사절은 반드시 위에 상께서 계셔야 하루라도 서로 통속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의 적은 막기 어렵다 할지라도 어찌 곧 그들에게 망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날 떠나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일로에 선문을 내고도 여러 번 멈췄는데 이제 17일에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번 인견하였으나 내가 본 뒤 병질로서 거듭 감기에 걸려 자주 보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임금의 죄이다. 이는 나라의 일이 좋아져도 마찬가지이고 좋아지지 않아도 한 가지로 행해야 될 일이다. 다만 어제는 그렇지 않았으니 사세가 그렇게 해야 할 듯하다. 내가 어찌 감히 신하들에게 허물을 돌리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아무쪼록 잘 처치하더라도 반드시 밖의 눈을 따라서 해야 한다. 해주에 아이의 태를 묻었는데 전에 임시로 산에 묻었고 군기는 이미 날라다 두고자 하나 임금이 어찌 대신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아무 곳에나 가겠는가. 임시로 묻은 것을 살펴보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허성이 아뢰기를 위에서 조만간 해주로 가신다면 산성이 경고하국에 구축되고 다른 곳도 다 좋으나 북문의 향교는 성 밑에 있어 내면만 못합니다. 저기 만약 향교 뒤 고개에서 포를 쏘면 막을 수 없을 것이니 반드시 토구를 만들어야 지키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사가 잠시 수축하긴 하였으나 마음에 이곳은 미진하다고 여겨지니 저 승제의 말이 옳다. 해주 산성의 곡식을 감사가 또한 조치하였는데 산성에 저축한 것은 206분이라 하니 장차 어떻게 개책해야 할 것일까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위에서는 대국에 의지하여 편안하기를 바라시더라도 동궁을 반드시 중간에 머물려 인심을 진압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허성이 아뢰기를 이 원익의 말이 좋습니다. 만약에 불량한 사람이 있어 때를 텀타 나쁜 짓을 하고 청정에게 신하 노릇을 하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성은 넓어서 지킬 수 없으니 이 원익을 시켜 남방의 일을 전담케 하고 아울러 상도로 전달하게 하면 간사한 백성이 있더라도 뜻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송, 진종은 촉으로 갈까 금릉으로 갈까 망설였지만 결국 거란이 스스로 물러났고 석진 7대대는 대거 입고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대명부에 앉았으나 국정이 해체된 뒤에야 나라가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정정이 전에는 잘 싸웠다고 하나 소문을 듣건대 원경심의 종이 개성부에 있다가 외적에게 잡혀 정정의 군사를 따라 진주의 싸움터에 들어갔답니다. 그때 진주의 성자가 무너졌는데도 밤에 공격하지 않았으니 이는 정정이 밤에는 고쳐 쓰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인데 아침에 보니 죄다 쌓아져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사가 외적의 머리를 베고 외적의 길을 빼앗았는데 이 말이 전해지고 나서야 청정이 이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청정은 필시 전사가 아니니 힘을 다하여 싸우면 임진년의 일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 원익의 아래기를 보통 때라면 감히 정할 수 없겠으나 급박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무사를 가려서 유지를 잇따라 내려보내야 하겠습니다. 명령이 끊어지면 군사가 해체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늘 명령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뜻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위급한 일이 있으면 무사를 시켜 그 가족을 갈무리하게 하고 순찰사와 소신에게 잇따라 유지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대동강의 위쪽과 강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3등에서 합류하니 3등을 다시 설치하여 무인을 시켜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 원익이 감사가 되었을 때 한 일입니다. 하고 이 원익이 아뢰기를 지금은 어떠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곡식을 바치고 관원이 되는 뜻을 말하는 것은 미안하나 사나운 적이 변경에 있으므로 무부가 조금 있으면 거친 듯 하더라도 별난이 있을 때 쓸 수 있으니 흠을 논하지 말고 등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또 곡식을 받고 벼슬을 주는 것은 반드시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관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쓸만한 자를 가려서 제상이 천가하여 등용하려는 것인데 대개 곡식을 바치면 사람들이 다 헐뜯고 깔봄으로 응하여 바치는 자도 부끄러워한다 하니 허승이 아뢰기를 호조는 곡식을 바친 사람에게 녹훈했으면 합니다. 하고 윤두스가 아뢰기를 곡식을 바쳤다고 해서 녹훈하기는 미안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살펴서 하라. 방해된다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